트럼프는 핵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거부한 후 백악관에서 장군들과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이 만남은 군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제이드 벤스, 마르코 루비오, 피트 헤그세프,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 그리고 합참의장을 테헤란에 대한 긴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모았습니다. 이란 목표물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과 미국 핵 잠수함이 지브롤터에 나타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논의되었습니다. 테헤란, 반 트럼프 언론, 그리고 친이란 동맹국들이 트럼프가 단순히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란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 미국 군 핵심 인사들을 소집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 구독이 필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IBC입니다. 회의는 백악관의 의사결정 중심부에서 열렸는데 이는 이란의 대응이 워싱턴이 요구한 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이드 벤스, 루비오, 헤그세프, 래트클리프, 던컨이 참석한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정부 회의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벤스는 백악관의 정치 핵심을 대표합니다. 루비오는 외교 전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헤그세프와 래트클리프는 펜타곤을 대변합니다. 래트클리프는 정보 분석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던컨은 군 지휘 계통을 대표합니다. 제한된 공격의 가능성이 이번 위기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국제뉴스에서 인용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는 테헤란이 핵 협상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된 군사 행동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목표만을 타격해서 이란의 저항 비용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핵 프로그램이 위협으로 남아있는 한 미국에 대한 수많은 요구가 담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브롤터에 있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회의에 조용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2026년 5월 10일 영국령 영토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군의 공식 성명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잠수함이 사실상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며 미국 핵 3위일체 중 가장 견고한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위기 한가운데 지브롤터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능력, 유연성,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테헤란은 힘을 과시하려고 시도하며 대응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이란 군대가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들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협은 트럼프가 이란의 제안을 거부한 직후에 나왔으며 이는 정권이 위험의 규모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내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자주 사용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의회 대변인이 이란이 다시 공격을 받으면 무기급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협으로 백악관 회의의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단순 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반 트럼프 언론계에서는 위기를 함정으로 혹은 백악관이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공황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이란 지지 진영과 연관된 언론들은 트럼프의 거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반복했고 친이란 언론은 미국의 거부를 정치적 자부심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누구도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로 자국 국민 앞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제 언론들은 긴장 고조의 위험, 외교적 실패, 경제적 위협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들과의 회의는 트럼프가 단지 강경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쟁 공간을 좁히는 건 정권의 책략입니다. 테헤란이 더 강경한 협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해군 호위, 더 강력한 제재, 그리고 선택적 공격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의 압박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 결정의 중심으로 들어섰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후 상황은 테헤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이 최대한의 요구를 고집하고 더 위험한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면 백악관은 더 공격적인 해군 호위 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재나 제한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핵 위협이 고조된 시기에 비공개 회의는 종종 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을 앞두고 열리곤 했습니다. 1962년 10월 존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미국이 플로리다 근처에서 소련의 시설을 발견한 후 주요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논의된 선택지에는 공습, 침공, 해상 봉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쿠바를 군함으로 포위하고 추가 소련 군사물자의 반입을 막으며 미사일 철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소련은 힘을 시험하려 했지만 미국의 압력에 결국 물러나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전략적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워싱턴이 단호함을 보였고 자국 영토 근처에서 모스크바를 저지했으며 상대방을 물러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기를 전면전으로 만들지 않고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대통령, 군, 정보기관을 핵 위협 앞에 모을 때 그 논의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후퇴와 대립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경한 협상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제한을 받아들이고 해상 긴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한 해군 호위로 미 해군이 상선의 통과를 보장하고 이란의 위협 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 공격으로 트럼프가 테헤란이 압박을 거부하고 긴장 고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됩니다. 이 중 어느 길도 간단하지 않지만 모두 비밀 회동이 헛된 제스처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에게 가장 민감한 점은 트럼프가 위기를 테헤란이 보통 익숙하고 유리하게 여기는 국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장황한 성명, 요구사항이 가득한 제안, 간접적인 위협, 그리고 시간 조절을 좋아합니다. 힘의 외양에 의존하는 독재 정권에게 미국 장군들 앞에서 매번 행동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다음 움직임은 외교, 해상 또는 제한된 군사 행동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어떤 실수라도 미국의 대응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린 항로, 안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핵 확산 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트럼프 언론은 이 만남의 정치적 효과를 알기 때문에 회의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주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란은 단순한 문서상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 권력의 중심에서 준비된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